시작점이 잘못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여하다가 결국은 중간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다시 앞으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성장하는 채널의 제임스 조입니다. 오늘은 제가 8년 동안 다양한 제조사, 유통하시는 분들, 그리고 마케터들,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성과를 잘 내시는 분들과 잘 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성과를 내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공통점, 그리고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집합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품을 소싱할 때 상품을 먼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상품을 먼저 소싱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했는데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제조하시는 분들이나 판매자, 그 밖에 제가 초반에 실수했던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장 조사를 하지 않는다.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장 조사를 하지 않고요, 내가 생각하는 감이나 가지고 있는 기술력, 아이디어로 일을 진행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훌륭한 영감이나 아이디어, 그걸로 인해서 변화와 훌륭한 제품을 만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시장 조사를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훌륭한 기술이나 훌륭한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영감으로 인해서 개발을 하고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출시를 하고 서비스가 어떤 사람한테 어울릴지 이제 대상을 찾고 그 사람들에게 마케팅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내 상품에 대한 수요나 그 시장 자체의 밸류가 크지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내 서비스보다 더욱 업그레이드 되거나 더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내세울 수 있는 거는 단지 단가나 이 기술력밖에 없는데요. 남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나 단가로는 내 상품을 더 많은 비용으로 많은 노출, 그리고 더 많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과 지출이 동반되게 됩니다. 많은 에너지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판매조차도 되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상품 소싱을 하시다 보면 많은 제조사들을 만나게 되실 텐데요.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엄청난 제품을 만들었지만 제품을 팔지 못하는 제조사들을 많이 만나시게 되실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그 제품을 갖고 와서 판매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제품은 시장에서 사람들이 찾지도 않고 키워드나 검색량 이런 부분에서 수요와 공급의 어떠한 그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상품을 갖고 왔는데, 내가 그 상품을 노출한다고 한들 아무도 검색하거나 찾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상품을 알리기까지 브랜딩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일반 셀러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판매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장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으로 상품을 소싱하고요, 그냥 업로드를 하고, 마케팅까지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행이지만 마케팅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상품만 업로드해놓고 판매가 되기를 기다립니다. 당연히 판매가 되지 않겠죠. 자, 그러면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공통점, 우선 첫 번째, 판매할 대상을 먼저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0대 혼자 사는 직장인 남성, 이렇게 타겟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30대 혼자 사는 남성들이 주로 먹는 식품이나 취미, 그리고 행동 패턴, 그들이 소비하는 그런 제품들, 섬세하게 대상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한 해당하는 키워드들이 나오겠죠. 혼자 사는 남성들은 또 자유롭기 때문에 운동이나 취미, 집에서 할 수 있는 홈트,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여기서 우리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홈 트레이닝 관련된 제품들을 리서치를 해볼 수가 있겠죠. 시장 조사를 통해서 틈새가 있는 키워드들을 발굴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정밀하게 시장 조사를 해서 빈 공간을 찾아낸 다음에 이 대상이 원하는 그런 소구점을 잡아서 마케팅을 하면 자연스럽게 판매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앞에 이야기한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을 개발한 제품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상품을 소싱할 때 상품 우선으로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 플러스 누구에게 팔 것인가라는 것을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 다 병행하면 가장 베스트고요. 상품을 먼저 생각하고 대상을 한번 선정해보고 시장 조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신에 대상을 섬세하게 선정을 하고 시장 조사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빠뜨리지 말고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상품을 소싱하거나 비즈니스를 준비할 때 먼저 대상을 선정해야 된다. 내가 팔고자 하는 대상, 그리고 그 대상의 취미나 나이대, 그리고 지역, 조사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나열을 하고 그들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것이 비즈니스의 본질입니다. 그럼 제가 제품을 서칭할 때 하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마인드맵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전부 다 나열을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정해 볼게요. 저희 어머니가 관절염 때문에 몸이 좀 아프신데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요. 이렇게 타겟을 한번 정해 봤습니다. 이거는 예시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 하는 방법을 한번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취미, 관심사, 최근 구매, 목록, 필요한 제품. 우선 4가지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어머니는 한강을 걷는 거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허리 운동, 그리고 책 읽기. 관심사는 종교, 그리고 건강, 그리고 주부이기 때문에 요리에도 관심이 있으시고요. 최근에 구매하신 목록은 마사지기, 관절에 좋은 영양제. 우선 예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필요한 제품은 실내용 자전거. 지금 날씨가 춥고 무릎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실내에서 근육 강화를 할 수 있는 실내용 자전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아이디어를 도출해 보겠습니다. 관절이 아픈 여자가 한강을 걸을 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무릎 보호대도 있을 거고, 무릎에 충격을 많이 주지 않는 충격 흡수 신발도 있을 테고요. 한강을 자주 걷다 보니까 자외선 같은 것도 있었으니까 뭐 자외선 차단제, 그냥 떠오른 대로 그냥 써보겠습니다. 무릎 마사지, 허리 보호대. 이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관절이 아픈 사람들이 필요한 내용들이 우선은 나왔죠. 무릎 보호대가 필요하고, 충격이 흡수한 신발,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이거는 보편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요. 무릎 보호대 같은 경우에는 무릎 관절이 아프신 분들에게는 충격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죠. 그리고 관절 보호대. 이런 것들을 분석 툴로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키워드가 나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관절 보호대. 자, 네이버 광고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광고에서 관절 보호대. 무릎 보호대라고 검색수가 좀 나옵니다. 무릎 보호대, 정강이 보호대, 스쿼드 무릎 보호대, 무릎 통증 이런 건 정보성이 있고, 발목 보호대, 등산 무릎 보호대 한번 쳐볼게요. 등산 무릎 보호대, 등산 무릎 보호대. 키워드를 쳤을 때 쇼핑이 가장 먼저 나오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품이 8만 개 정도 있다. 시장에 진입해 볼 수 있을까 없을까는 한번 1위부터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초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키워드를 피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관절에 좋은 영양제를 한번 다시 쳐보겠습니다. 이것도 쇼핑 영역에 가장 먼저 뜨는데요.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제품이 38,000개 정도 있네요. 무릎 보호대보다는 조금 경쟁 강도가 낮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대상이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키워드를 찾고 나서 이 대상이 맞는 마케팅 전략을 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마케팅 전략을 짜기가 너무나 어렵고요. 그 상품의 대상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상품 판매에 대한 또는 서비스에 대한 한계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대상을 정하고 상품을 또는 서비스를 기획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보다 섬세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해력이 좋으셔서 아마 지금 좀 다 소화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만의 독특한 색깔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서비스를 할 건지에 대한 접근, 이 접근으로 풀어나가야지만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타겟팅을 하고 그 사람들의 니즈와 분석을 철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상품을 먼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에게 팔 것인지 좀 더 디테일하고 깊숙하게 들어가서 시작을 해보는 연습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